자, 반갑습니다. 모태솔로 형님들의 불알친구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유튜버분의 소개팅 어플을 극혐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영상 외에도 소개팅 어플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신 영상이 2편 정도가 더 있길래 총 3편을 보고 나서 웬만해선 소개팅 어플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장하시는 이분의 영상 내용들 중에서 분명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제 생각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야무지게 한따까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소개팅 어플 회사 측에 광고 제의를 받은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저 같은 새끼한테 광고를 줄 리도 없고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제 생각의 진정성을 위해서 만약 앞으로 소개팅 어플 회사 측에 광고 제의를 받게 된다면 절대로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구독자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 채널을 걸고 맹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2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의 나이까지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소개를 받은 여자,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자, 간혹 번호를 딴 여자, 정확하게 이렇게 세 부류예요. 만약 소개팅 어플로 만났던 여자들이 소개를 받은 여자 그리고 간혹 번호를 따서 만난 여자에 비해서 확연하게 정말 뚜렷할 정도로 질이 안 좋았다 한다면 저는 맹세하고 제 양심상 이 영상을 절대로 업로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2년을 넘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이전까지 예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돛담배라는 어플을 시작으로 소개팅 어플 2개에서 3개 정도를 꾸준히 아주 애용을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 소개팅 어플을 수년간 이용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애가 너무 하고 싶은데 굉장히 낮은 자존감 때문에 헌팅 같은 건 아예 엄두조차 못 냈었고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음에 드는 여직원에게 말을 걸어볼 용기는커녕 눈조차 제대로 못 맞출 정도로 자신감이 전혀 없고 자존감이 정말 낮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랑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일단 여자한테 말을 걸어야 하잖아요. 현실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말을 걸려면 진짜 1000마디를 뭐라고 건네야 자연스러울지 3시간을 넘게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말 한마디를 거는 것이 너무 어려웠지만 어플상에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걸 때는 3초도 고민하지 않고 말을 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나를 까는 여성이 굉장히 원망스러웠고 박보검도 있고 차은우도 있는데 굳이 남궁진으로 태어난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이 훨씬 더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어플상에서 나를 까는 여성을 상대로는 현실에 비해서 별로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 현실에서는 여자 한 명한테 말 한마디를 걸려면 최소 몇 시간에서 최대 몇 날 며칠까지 고민을 하고 정말 비장한 각오 끝에 말을 붙인 거라서 이 정도로 큰 결심을 한 만큼 이 여자 한 명한테 모든 걸 내던져야 한다, 다 걸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지만 어플에서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건 굳이 고민이나 각오 같은 게 없어도 충분히 말을 걸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 여자 한 명한테 모든 걸 내던질 만큼 절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단지 말을 거는 수단이 현실이 아니라 어플이다 뿐이지 마음에 드는 여성이라는 점은 현실이나 어플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실보다는 어플상에서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게 훨씬 더 수월했거든요. 즉, 이 유튜버 분께서 쉽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단점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바로 이 점을 단점이 아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느끼고 어플을 꾸준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어플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바탕이 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이분 말씀대로 어플로 만난 여자와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진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반드시 어플로 만난 여자와만 있느냐? 아닙니다. 어플이 아닌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진 경험도 있고 정말 어렵게 만났는데 어플로 쉽게 만났을 때보다 더 쉽게 헤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났는가 어렵게 만났는가 보다는 어떤 사람과 만났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할 때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취직을 하게 됐는데 막상 출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 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한두 달 다니다가 때려치워야지 하고 별 생각 없이 쉽게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의외로 의도치 않게 본인과 잘 맞아서 평생 직장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쉽게 취직했느냐, 어렵게 취직했느냐보다는 어떤 회사가 나랑 잘 맞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경우와 얼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버 분께서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분께서 저보다 많은 어플을, 저보다 오랜 시간을 이용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년간 여러가지 어플로 여자들을 만나오면서 저한테 인간 이하의 쓰레기 짓을 한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지금 제 여자친구, 그리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제 친구,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제 여사친에게도 물어봤지만 인간 이하의 쓰레기 짓을 했던 남자나 여자는 제 경험과 동일하게 단 한 명도 없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 또한 단 한 명에게도 인간 이하의 쓰레기 짓을 한 경험이 없고요. 물론 저와 제 주변 사람들만 경험하지 못했다 뿐이지, 어플을 이용해서 불륜, 바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몰카 촬영, 꽃뱀, 이런 식으로 유튜버 분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 짓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플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뿐더러, 원래 이런 쓰레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어플이라는 수단만을 이용해서 쓰레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소개팅 어플만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쓰레기 짓을 하게끔 흑화가 되거나 없던 범죄 욕구가 생긴다거나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짓을 하기 쉬운 수단이 어플이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모여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쓰레기 짓을 하지 않을 사람들은 쓰레기 짓을 하기가 아무리 쉽다고 한들 안 해요. 쓰레기 짓을 할 사람들은 쓰레기 짓을 하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엔 할 겁니다. 단지 그 쓰레기 짓을 하는 수단으로 헌팅 술집을 이용하느냐, 클럽을 이용하느냐,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느냐의 차이지, 반드시 소개팅 어플에만 쓰레기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쓰레기짓 하는 사람들을 접할 확률보다는 어플에서 쓰레기짓 하는 사람을 접할 확률이 너무 당연하게도 더 높겠죠. 현실에서 하루에 말을 걸거나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될까 말까라고 치면, 어플은 현실에 비해서 접근이 비교적 훨씬 쉽다 보니까 하루에 10명, 20명한테도 말을 걸 수도 있고 10명, 20명이 말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한두 명보다는 10명, 20명이 쓰레기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근데 오로지 쓰레기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만 올라가느냐? 아니죠.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개팅 어플 범죄라고 검색을 하면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범죄 사실들이 줄줄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또한 당연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천 범죄를 검색을 하면은 인천에서 일어난 범죄 사실들이 줄줄이 나오고, 부산 범죄라고 검색을 하면은 부산에서 일어난 각종 범죄들이 줄줄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인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자는 아니고, 부산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개팅 어플 성범죄라고 검색을 하면은 당연히 소개팅 어플과 관련된 성범죄만 나오겠지만, 소개팅 어플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성범죄라고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성범죄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범죄가 범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죠. 마치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패가망신을 한 일부의 사람들을 보고서 나는 절대로 로또에 당첨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플은 원나잇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왜냐? 분명히 저도 원나잇을 목적으로 접근한 여성이 있었고, 또 합의하에 원나잇을 한 여성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오로지 원나잇만을 위해서 어플을 했냐? 이거는 아닙니다. 원나잇을 목적으로 여성과 만남을 가졌는데 서로 잘 맞는다고 느껴져서 사귄 경우도 있었고, 정말 잘 되고 싶어서 나갔는데 의도치 않게 원나잇만으로 끝난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나잇을 목적으로 접근한 여성이 반드시 어플에만 있었느냐? 이것 또한 아닙니다. 친구와 헌팅 술집을 가서도
원나잇을 목적으로 접근한 여성이 있었고 내 인생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가 아닌 원나잇을 목적으로 클럽에 간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나잇의 욕구라는 것이 반드시 어플을 통해서만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보면은 소개팅 어플에 대해서 쉴드를 넘어서 거의 광역키를 매긴 걸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당연히 소개팅 어플은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개팅 어플의 단점을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어플 내에서는 여자들이 전체적으로 현실보다는 눈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헌팅 술집이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비 자체가 남자가 여자보다 최소 2배, 3배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대시를 받다 보니까 그 중에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 중에서 가장 그 여자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접근이 쉬운 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개팅 어플을 어떤 분들한테 권하고 싶냐, 스스로 본인을 판단했을 때 외모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고 정말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 거다, 이런 분들한테 권하고 싶고, 난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못생긴 외형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거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과금 없이 할 수 있는 어플을 하시거나 과금을 좀 절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플상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건 99% 사진만으로 판단을 해서 매칭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알바가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게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금을 유도하는 알바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어플의 개발자라면 분명히 그런 과금을 유도하는 알바를 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을 사용하시기 전에 평들을 최대한 꼼꼼히 찾아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건다고? 할 정도의 여자라면 최대한 의심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어플에서 오로지 형님 한 명만을 상대로 알바를 쓰는 게 아니라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알바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 바로 과금이죠. 제가 어플을 하던 당시만 해도 단 한 푼의 과금을 하지 않아도 여자와 연결이 됐었던 어플이 많았습니다. 어플을 하지 않은 지 2년이 좀 넘어서 지금도 그런 어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존하는 모든 소개팅 어플에 과금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소개팅 어플을 모든 남성들에게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금을 한다고 해서 어플 내에서 본인의 인기가 올라가거나 여자들이 본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 소개팅 어플에 과금을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영상 소개란에 제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본인 사진을 보내주시면 과금을 하고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 돈만 꼬라박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저와 제 여자친구, 제 여사친들과 제 여동생, 각종 여성들을 총 출동시켜서 굉장히 단호하고 잔인하게 판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소개팅 어플은 분명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 유튜버분의 말씀대로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강압적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분명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어플 사용을 만류하는 것 또한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 무언가를 얻기 위한, 성공을 하기 위한 시도에는 리스크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 모태솔루션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입한 카메라의 비용만 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 수익이 100만원이 나오는 채널에서요. 뿐만 아니라 카메라맨에다가 편집자까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망하게 되면은 길바닥에서 거의 반 동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리스크가 무섭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한 달 수익 100만원 나오는 제 채널에 아무런 변화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형님들도 똑같습니다. 소개팅 어플로 인해서 생기는 리스크가 무섭다고 소개팅 어플을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누가 버프를 줬는지 없던 자신감이 막 샘솟아서 당장 길바닥으로 뛰쳐나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 번호 물어보고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말 걸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제 갈비뼈를 걸고 장담을 하는데 절대로 못합니다. 왜?
여성에게 접근하는 난이도가 가장 낮은 어플이란 것조차도 리스크가 두려워서 못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전하고 무난하게 고통스러울 바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뭐라도 시도를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이득일지 손해일지는 절대 모르는 거니까요. 굳이 그 시도가 소개팅 어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단지 제 경험상으로는 소개팅 어플이 여성에게 접근하는 난이도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낮았기 때문에 소개팅 어플을 권했던 겁니다. 소개팅 어플이라는 게 그 유튜버분의 말씀대로 오로지 리스크밖에 없다면 제가 무슨 씨발 뭐 사탄의 인형도 아니고 뭐 직소도 아니고 권해봤자 아무런 이득도 없는 거 괜히 권해서 형님들 고통받으면서 뒤지는 꼴 보려고 일부러 권하겠습니까? 분명히 장점을 충분히 이 병신 같은 몸뚱아리로 직접 체험을 해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정말 여자를 만나기 위한 아무런 수가 없을 때만큼은 해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팩트 대가리 한 사발이 받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영상이 약간 제가 제 그레이브즈를 스스로 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분께 사적으로 악감정이 있어서 만든 영상이 아니며 저도 엄연히 그분의 구독자입니다. 비록 소개팅 어플 영상에 싫어요 한 게 받긴 했지만요. 만약 그 유튜버 분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저보다 구독자도 몇 배나 많으신데 귀엽게 봐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